자, 식을 좀 정리를 하고 갈 테니까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 W1 있는 위쪽이나 어디 부분에 공식을 좀 적읍시다. 일단 첫째 항 A, 그 다음에 공차 D가 주어졌을 때 AN이라는 것은 A 플러스 N-1D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얘를 전개했을 때 DN 플러스 A-D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다. 맞죠? 필기 잘해라. 첫 페이지에 요 공식들 다 필기해 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일단 필기하고 가자. 승아, 저번 영상 들었니? 등비수열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안 들었어? 이상하다. 자, 그 다음에 SN이 나왔을 때 2분의 개수하고 2A 플러스 N-1D를 해도 되죠. 그런데 얘를 전개했을 때 식도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전개했을 때 2분의 d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2분의 d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이제 이거 공식밖에 없는데, 여기에 있는 요 두 식을 이용할 때는 어떨 때를 이용하냐면 어떤 연립을 할 때 이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용할 때는 단순하게 SN이나 AN 식을 구할 때 요거를 많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통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조금 SN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표현해 볼까? SN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문제 풀 때는 어떤 공식을 이용해야 되냐면, 일단 SN이라는 거, 이렇게 할게. SN이라는 게 만약에 AN제곱 플러스 BN하고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n에 관한 2차식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가지고 할 거냐, 뭘 이렇게 하는 방법. 얘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C값, 상수항이 만약에 0이면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식이고, 그 다음에 C값이 0이 아니면 얘는 둘째 항부터만 이루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고 저번에 얘기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C값, 상수항이 0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AN이라는 것을 SN에서 SN-1을 빼는 요런 작업을 하지 않고 조금 빠르게 하는 방법은, AN은 2차항의 개수 2배에서 2A의 N 하고 플러스 1차항의 개수에서 2차항의 개수를 뺐을 때 얘는 첫째 항부터 이루니까 N 값이 1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둘째 항부터 이룰 때는 첫 번째 항 A의 1은 S1하고 같으니까 모든 개수의 총합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첫 번째 항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항부터 이루는 일반항이라는 건 얘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2A의 N 하고 플러스 B-A라고 하고, 여기는 N 값이 2 이상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SN이 주어졌을 때도 문제를 대부분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차 수열의 합이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색다른 것들은 조금 연습을 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 정리되셨습니까? 등차 수열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어떤 유형에서 푸는 특성, 그런 유형 빼고는 대부분 저공식으로 모든 걸 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쭉 가보도록 할게. 자, 좀 달라지는 유형들 있으면 뭐 좀 몇 가지를 풀어보도록 할게. 자, 일단 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등차 수열 저것들을 다 더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되네. 그럼 우리는 이 수열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네.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계속 3이 더해져 나가네. 그러면 공차 D는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와 D를 알았기 때문에 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일반항을 만드는 작업을 갑니다. AN이라는 것은 공차 곱하기 N 3N, 그리고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니까 마이너스 5다 라고 일반항을 세웠죠. 그러면 마지막 항 요거 얘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얘가 n값 몇 번째 항이 85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n값을 찾아주는 게 문제야. 넘기면 90이니까 n값은 뭐가 되겠니? 30. 그래서 총 30개의 항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왜? 틀렸나? 아, 쳐다보길래. 틀린 바로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공식도 알지만 이걸 써도 되겠죠? 첫 번째 항과 끝항이 나와 있으면 2분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요 공식으로 가는 게 숫자가 조금 더 편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총 30개 항을 더할 거야. 그러면 S의 30이라는 것은 2분의 개수가 30개가 있고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 플러스 끝항 85.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 1번, 2번부터 해서 쭉 해서 몇 번 유형까지 다 풀 수 있냐면 5번 유형까지는 다 풀 수가 있겠네. 그러면 다 해결이 되네. 5번 유형까지. 되셨죠? 자, 그럼 조금 색달라지는 것은 6번부터 6, 7, 8번이 조금 다르죠? 그러면 8번으로 가볼게. 8번. 자, 각각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는 유형. 그래서 요거부터 가볼게. 일단 6번하고 7번은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 8번 문제는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항 공차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각각의 항의 절대값을 씌워서 다 더하는 거. 그러면 일단 첫째 항이 양수니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되겠네? 그럼 음수가 되는 건 부호 반대해서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판단할 것은 AN이라는 거. 마이너스 3N, 공차 곱하기 N.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빼면은 플러스 24가 되겠네. 라고 할 수 있죠? 준영아,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겠니? A9부터는 음수가 나오겠지. A8은 0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여기에 있는 요 식을 쭉 가지고 올 때 A8까지는 0 이상이기 때문에 A1 플러스 쭉쭉쭉 가서 A8까지는 그냥 더하시고, 그런데 A9부터 쭉 해서 A의 20까지는 전부 다 음수인 항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항이 21이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썼던 공식을 하기 위해서 8 집어넣으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2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36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양수와 0 이상인 것과 음수를 구분시켜 놓고, 그러면 이제 요 공식 그대로 똑같이 가볼게요. 요 공식. 그러면 이쪽에는 2분의 1부터 8까지니까 8개가 더해지네. 첫 번째 항 21 플러스 끝항 0 해놓고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총 20개 중에서 8개를 빼니까 12개가 남네. 그러면 2분의 12개 해놓고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 끝항 마이너스 36,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구하기 위한 건 아니니까 문제 형태가 달라질 때 어떻게 푸는지만 가르쳐 주도록 할게. 그러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등차 수열 합이라서 요거 안 지울 테니까 이따가 여기 제일 처음에 적어놔야 돼. 요거 우리 스매싱에 적었던 거기 있는데 한 번 더 정리한 거야. 너무 그 다음에 9번, 10번은 가운데에 몇 개가 끼어 있을 때
푸는 문제들이 되겠네. 자, 그러면 9번, 10번도 10번을 한번 해볼게. 좀 생각할 건 너희들이 테스트 시간 가서 하고, 여기서 할 거는 10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자, 등비수열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봤을 때 가운데 낀 게 n 플러스 1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n 플러스 3개가 존재한다라고 요 개수 찾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첫 항, 끝 항 나와 있으니까 전체 총합이 121이래? 그러면 121이라는 것은 2분의 하고 개수가 n 플러스 3개래. 그래서 n 플러스 3 하고 첫 번째 항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끝항 플러스 29 이렇게 해버리면 n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클리어 된다는 좀 쉬운 문제죠? 자, 이런 정도까지 해 놓으시고, 오늘부터는 은혜랑 서연이도 테스트를 같이 풀어야 된다. 항상 요거 여기다가 올려놓게. 너 테스트 말을 해야지. 쌤 전 없어요. 왜 내 건 안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있으면 어떡해. 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유형이 13번부터는 이제 이 공식을 사용할지, 이 공식을 사용할지 왔다 갔다 하는 SN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문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13번, 14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의 개수가 일정하면 괜찮은데 일정하지 않으면 연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3번 정도로 가볼게. 다 일정하지가 않네? 개수가 똑같으면 부분합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개수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뭐 S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A, O를 구하겠다니까 A 값과 D 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 A와 D를 찾을 때 연립할 때는 요식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S의 4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S의 4라는 것은 2분의 개수 4개, 첫 번째 항 2배 2A 플러스 n-1 3D 이렇게 했을 때 24. 그 다음에 S의 6, n 값이 6이죠. 2분의 6개,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 5D를 계산했을 때는 얘가 72가 되겠다.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항 찾고 D 값 이렇게 찾아서 결국 다시 한번 A의 5를 찾으시오라는 뜻이죠. 얘가 이제 A 플러스 4D 해서 딱 집어넣기만 하면 다섯 번째 항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바는 아니군요. 요 뒤에는 거의 다 그거 같은데? 그러네. 기하는 그렇다 쳐도 대수는 선생님이 다를 거 아니야. 대수는 어때? 대수도 졸려요. 아예 안 들어? 듣죠? 근데 중요하다는 뭐 이런 거 없나? 강조하는 거? 그런 걸 들어야 되는데? 기본식? 어? 기본식? 저런 거? 아, 그래? 저런 거구나. 그냥 외우라 그러고. 없구나, 불행하게도.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되겠다. 부분합 사용할 수 있는 거 가볼게. 자,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번째는 없고 갑자기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 근데 개수를 보니까 5개씩 규칙이 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의 합 5개,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5개,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5개,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16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요렇게 5개, 요렇게 딱 묶을게. 그러면 5개씩 똑같이 묶으면 등비수열에서는 등비수열을 이루고 얘는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된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얘가 25래. 그런데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가 아니라 11번째부터 15번째 5개가 얘가 100이래 라고 이렇게 되네, 그지? 자, 그러면 이것들도 다 똑같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도 등차 중앙이 이루어진다? 가운데 있는 거 얘는 이거 2개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구해도 되고, 근데 분수가 나오니까 좀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놓고 여기서 D 더해. 그러면 25 플러스 D. 그러면 얘가 25 플러스 2D고 여기에 있는 게 25 플러스 3D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분수로 하는 거 말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얘를 다 더했을 때 전체가 얼마가 나오냐 이렇게 해서 요 개수를 구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얘 더하면 얼마지? 75. 175 플러스 4D? 175 플러스 4D네? 그런데 요 항에서 얘가 지금 조금 전에 뭐였냐면은 25 플러스 2D죠? 그러면 여기서 D 값을 구해서 딱 집어넣기만 하면 얘 2D. 얘가 요거 넘기면 75네. 2D가 75니까 4D는 150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325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아마 푸는 방법은 많아. 알았지? 잘 필기해놓고. 하마 왜 이렇게 피곤해? 잠 못 잤어? 잘 잤는데 피곤하다고? 되셨죠? 안 시원해? 그치? 바람 최대로 해놨는데? 온도는 16도까지 떨어지네? 16도 바람 최대. 밖에 너무 후덥지근해가지고. 아직 비 안 오지? 와요. 와? 네. 헐. 자, 그 다음. 조금 색다른 것도 하나 가볼게. 16번. 자, 특히나, 요식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 걸 할 때 이용하냐면, 최소값, 합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 그리고 SN 자체의 절대값 씌운 거, 요렇게 할 때 많이 한다라고 표시를 좀 하나 더 해두자. 그래서 문제 주어진 거에 따라서 구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식을 뭘 쓸지가 다 거의 결정납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필기를 해 두시고 출발을 해 볼게. 그리고 우리 저 적은 식에 물론 안 외워져도 요것만 이용을 해도 되는데 조금 빠르게 하려면 저 식 정도는 전개했을 때 식 정도는 외워두고 가는 게 편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번에는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요 식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저기서 첫 번째 항 A는 마이너스 45라고 되어 있고 공차 D가 2라고 되게 편하게 주어져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SN식을 가지고 와볼게. SN식은 2차 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야. 공차의 절반은 1이죠. 그래서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첫 번째 항에서 공차의 절반을 빼니까
플러스가 아니네. 마이너스 46n이라는 요런 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n에 관한 2차 함수라고 판단해야 돼. 2차 함수. 자, 그럼 축을 판단하겠지. 축을 판단했을 때 n 값은 항상 자연수다. n 값이 축이 얼마니, 준영아? 23. 그럴 때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 1부터 집어넣을 수 있다. 1.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최소값이라는 것은 23을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최소값이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도 쉽게 구할 수 있고 n값이 뭐일 때? k일 때, 즉 23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그래서 항상 최소값, 최대값 나오면은 무조건 2차 함수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런데 준영아, 했더니 문제에서 뭘 하다가 예를 들어서 n 값이 축을 썼는데 3분의 23이 나왔대. 그럼 여기 어딘가 n 값을 1이 있을 것이고 최소값을 이렇게 가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n 값이 k일 때 최소값을 가진대. k 값은 뭐가 될까? 아마 한 번 더 눈 감으면 가만 안 둔다. 정신 차려. 8? 이해되니? 얘와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뭔지를 판단해야 돼. 8, 3, 24잖아, 그치? 3분의 24가 8에 더 가깝잖아, 그치? 그러면 8이 만약에 요 정도의 8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이 정도의 7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요 높이가 요 높이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도 많다. 요거는 예제를 하나 조금 적어 놓을 필요도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다 기억하시고. 항상 자연수로만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이제 뒤쪽은 다 비슷한 유형이라서 한 2문제 정도만 하면 오늘 테스트 그리고 W2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 연습을 한번 가볼게. 두 개를 20번, 22번으로 마무리 짓게. 자, 이렇게 SN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시오 또는 뭐 A의 몇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요 공식을 이용하라고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적었다. 자,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와 있는데 상수항이 없다. 상수항이 없으면은 무조건 첫 번째 항을 등차수를 이룰 것이며 요렇게 해서 첫 번째 항부터 이루는 AN을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 식에서 AN이라는 것은 2차항의 개수 2배에서 6n 하고 1차항의 개수에서 2차항의 개수 빼니까 플러스 5. 그래서 n 값이 1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끝난 거야? 요 공식가 요거 그대로 ABC 관계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대로 쓰면 끝이야. 그 다음에 22번 갈게. 자, 요번에는 상수항이 존재하는 경우야. 상수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수항이 존재하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상수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식은 A의 1이라는 것은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 2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4. 그리고 AN이라는 것은 2차항의 개수 2배에서 4n. 1차항의 개수 1에서 2차항의 개수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 되면서 요거는 n 값이 2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게 일단 상수항이 존재할 때 하는 방법. 자, 그럼 그대로 가면 되죠? 첫 번째 항은 이렇게 4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쓸 수 있는 거에 A3 3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1이니까 11. 그 다음에 A에 5 집어넣으니까 20 마이너스 1 그러면 19.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 있는 문항도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합
물론 많이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테스트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 W1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질문 받도록 할게. 저번에 질문 안 받은 게 W, 2, S, 1. 내가 이것을 몰라. 추워? 자, 다 지우시고 W2로 갈게. 얘는 필요 없겠지. 일반항도 다 기억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울게. 다 지우자. 다 지워. 외워졌겠지? 자, W2에서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8번. 8번 가볼게. 자, 자석표를 하면서 준서와 연우가 기차표 자석표를 나누는 대화이다 라고 돼 있네. 그러면 자석표를 봤을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쭉 표를 나열했더니 여기서는 플러스 4씩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굳이 일반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4 집어넣으면 9, 4 더하면 13, 4 더하면 17. 그러면 왼쪽 창가 앞에서 5번째 줄 17. 그럼 끝나잖아. 일반항 굳이 할 필요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 창가에 뒤에서 8번째 줄?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40 빼! 8개만 빼! 그럼 딱 끝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일반항으로 하지 맙시다. 일반항 세우는 시간이나 그냥 문제 푸는 시간이나 별반 차이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됐니? 자, 근데 굳이 일반항으로 하고 싶으면 또 얘기해도 돼.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아니니까. 다른 번호 있니? 24번. 24번. 이 두 문제가 가장 24번이 가장 어려웠을걸? 자, 24번에서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이래. 그냥 자연수를 나열하시어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에서 어떤 작업들을 했을 때 9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의 세 번째 항은 뭐냐? 이렇게 찾는 거거든? 자, 그러면 단순하게 해봐. 1, 2, 3. 좀 많이 나열해야 돼. 5, 6, 7, 8, 9, 10, 11, 12, 13, 14 정도까지 해볼게. 일단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자, 첫 번째 시행은 뭐냐면 이 수열에서 짝수 번째 항을 지우래. 그래서 시행을 했을 때 한 번 시행했을 때 얘를 없애고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얘 없앴네. 됐죠? 그러면 1부터 시작하는 홀수지.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야. 그럼 여기는 2n-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근데 요거 이렇게 하자. 첫째 항 공차 규칙을 찾아볼게. 1이고 2다. 그래서 2n-1 일반항. 자, 그러면 이제는 남아있는 홀수들만 남아있는데 두 번째 시행은 다시 한번 짝수 번째 항을 지운다.
그러면 1 남기고 두 번째 없애고 5 남기고 네 번째 없애고 얘 남기고 얘 없애고 얘 남기고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뭐가 발생하니? 4가 발생하지. 그래서 얘는 4n 첫 번째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행 한 번 더 가볼게. 또 얘 남기고 두 번째 지우고 얘 남기고 얘 지우고 이렇게 갔대. 그럼 첫 번째 항 1은 절대 변함이 없고 그 다음 공차가 1에서 9까지 갔으니까 8이 증가했네. 그러면 얘는 8n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규칙상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9번째는 일반항을 봤을 때 어떤 규칙이 발생하니를 봤더니 첫 번째는 2 곱하기 1, 두 번째는 2 곱하기 2, 그 다음에 2의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의 세제곱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2의 9제곱의 n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앞에 숫자보다 무조건 1 작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까? 2의 9제곱이니까 512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서 1 빼면 511 이렇게 해버리면 9번째 일반항이 나오겠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게 규칙 찾기야, 규칙 찾기. 필기 잘 해두시고. 그래서 W2부터는 만점자가 나오던데? 근데 절대가 마이너스 9초랑 그냥랑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뭔지 없애고 되는 것만 딱 생각하는 거. 동시에 마이너스 다 있고 없고를 이제 하나 왼쪽 거는 우리 풀 때 절대값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했죠? 왼쪽 거는 그대로 냅둬.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풀어봐봐. 그러면 해결이 될 거야. 아니 처음 풀 때는 잘 모르고 두 개 다 해봐야 하지. 원래는 해봐야 되는데 풀어보면 안 되는 게 좀 빨리 보일 텐데. 보였어? 네. 보였어? 안 보였으면 내가 얘기해 줄랬는데. 잘 봤네. 지울게. W2 다음 문제는 뭐가 있니? 없어? 그러면 이어서 S 워드로 갈게. S 단계는 좀 어렵죠? W 단계보다. 잘 검토해봐. 서연이는 등차 다 들었어, 이제? 등비는 앞에서부터 조금 같이 했고. 그럼 되겠네. 은혜는 어디까지 들었니? 저 등비 거의 다 들었고 그 합 수열의 합은 다 들었어요. 등비가 조금 나. 등천. 등차 다 들었어요. 많이 들었네? 근데 뭐를 영상을 다 안 들었다는 게 뭐였어? 등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저번 시간에 등비 수열 한번 정리해달라 해서 쫙 처음부터 조금 천천히 정리했었거든? 물론 많은 문제를 푼 건 아니지만 오늘도 이게 다 되면은 그렇게 갈 거야, 이어서. 그럴 때 더 정리를 잘 해놔봐.
그리고 어제는 온 지 3번 왔지. 그래서 아마 상담이 부모님하고 상담을 한번 할 거고, 서연이도 오늘이 3번째인가? 2번째인가? 세 번째? 너도 상담을 해야 되겠네. 다른 거 S1 질문 13번이요. 13번이요. 얘가 수배식의 레벨 3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한 번 더 가볼게. 자, 숫자를 나열해서 겹쳐지는 숫자를 몇 개씩 이렇게 찾긴 해야 돼. 자, 그런데 계속 다 나열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봤을 때 우리가 할 것은 얘는 공차가 3인 수열이야. 1차항의 개수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항 1 집어넣으면 3이고 공차가 3이니까 3, 6, 9 해서 쭉 이렇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차가 2인 수열이야. 그러면 1 집어넣었더니 3. 겹쳐지는 게 발생했잖아, 그지? 그러면 더 이상 나열할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겹쳐지는 숫자를 CN이라고 했을 때 CN의 첫째 항은, 즉 C1이라고 표현할게. C1이라는 것은 3이다. 그러면 공차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럴 때 얘는 계속 3씩 커지고 얘는 2씩 커진대. 그러면 겹쳐지는 숫자는 얘는 2와 3의 최소 공배수. 자, 그래서 결국 D 값이 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CN, 식을 만드는 거지. 6N.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처음으로 세 자리가 되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0 이상이 되는 거. 뭘 집어넣으면 100 이상이 되니. 이렇게 해서 N 값을 찾아주면 해결이 가능하겠죠? 세 자리 자연수는 100 이상인 거니까. 자연수 N을 뭘 집어넣었을 때 처음으로 100보다 이상의 숫자가 나오느냐. 이제부터 두 명은 밑에서 그 테스트를 꼭 해야 된다. 하고 빠른 응답으로 채점하고 개수를 보내는 건 어떻게 보내냐면 내가 오늘 단톡방에 테스트하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잖아. 그럼 그 제목을 선생님 개인톡 하는 거에 복사 붙여놓고 뒤에 몇 개 이렇게 딱 하면 된다. 30개 중에 몇 개 맞았는지 보내면 되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공지사항을 좀 얘기를 해줄게. 지금 너희 시간대가 생각보다 애들이 밑에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1학년들도 있고 2학년도 있고 고3도 있고. 그런데 조교들하고 내가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소곤소곤 된다는 얘기가 많다. 옆 사람하고 절대 얘기하지 마. 밑에서. 쉬는 시간은 그렇다 쳐도 쉬는 시간이 아니고 시작하자 이렇게 했을 때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 안 하겠지만 농담도 하지 마, 옆에 사람들하고. 그게 내 반인 게 걸렸을 때는 남기겠습니다. 지금 1학년 반이 더 많이 그렇다는 말도 있겠지만 난 그런 건 안 믿고 일단 내가 불시에 내려가 볼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발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말자. 이제 고2다. 고2가 제일 시끄러워요. 이런 얘기 나오기만 해봐. 오늘도 준현이죠. 내가 준현이한테 얘기해 놓을게. 다음 마지막 문제겠죠? 30번 갈게. 그 손풀이에는 물론 해설이 나와 있기도 하고 손풀이에는 좀 다른 풀이가 있긴 한데 30번 문제 풀이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 요걸로 가자. 요 정도로 보면 되겠네. 됐죠? 자, 요 그림에서 일단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어? 뭘 표시를 해야지, 그림에다가.
뭘 표시하겠니? 90도 직각은 당연히 표시하고 출발하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니까. 그러고 나면 소자 공식이 나오죠? 90도 두 개 있는 중2 때 배웠던 소자 공식. 자,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 있는 이 삼각형하고 요거를 내가 x로 잡을게.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삼각형하고 얘 두 번째 넓이를 y라고 놓을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 얘를 z라고 이렇게 한번 나와볼게. 자, 면적을 가지고 한 거다. 자,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게 먼저 나오죠? 흰색, 노란색 합치면 주황색 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 x 플러스 y는 z라는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순서대로 뭐를 이룬다고? 등차 수열을 이룬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는 뭐 했었죠? 등차 주방이죠? 자다 깨서 등비 주방 죽을래 너? 너 왜 얘기 안 했어? 토요일날 빠져서 쌤이 화났다고. 좀 했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y 2배, 이 y는 앞에 거 x랑 뒤에 거 z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겠네? 식이 딱 두 가지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가 보자. 연립해보면 뭐에다 뭘 집어넣을까?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z에다가 x 플러스 y를 집어넣을게. 그랬더니 y는 2x 이렇게 딱 튀어나오겠네. 맞습니까? 연립하는 거야 그냥. 별거 없어. 맞죠? y 넘기면 y가 되고 2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비가 1대1에 뭐가 똑같니? 높이가 동일하죠?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뭐라고? 1대2. 그러면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여기를 2a라고 놔도 상관없겠네. 1대2의 비율을 가지니까. 됐죠? 그 다음에 소자 공식에 의해서 요거 기억나니? 선분 P 닮음에 의해서 PB의 제곱은 선분 BH 곱하기 선분 BA. 자, 일단 소자 공식에서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이거 두 개 곱한 것과 같다. 이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이 전체 길이. 요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죠? 근데 요걸 하면은 길이를 알 수 있어. 얘가 2a이고 얘가 3a래. 즉 얘가 6a 제곱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6a. 그리고 여기가 3a. 자, 그리고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을 쓰래.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결국 사인 세타라는 것은 3a분의 루트 6a. 그래서 3분의 루트 6. 자, 다른 풀이는 일단 적어 놓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조금 제일 간단한 것 같아. 해설에 나와 있는 건데 다른 거보다는 얘가 조금 더 편하다. 근데 그러려면 소자 공식을 다 알아야 돼. 쉽지 않아.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